김명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친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안전해야겠구나, 내가 좀 더 보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복습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시작하지 않고요, 아주 가볍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전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많이 배우고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많이 들었던 안전수칙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무엇이 보일까요? 횡단보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중에 첫 번째가 횡단보도와 관련되어 있는 안전수칙일 겁니다. 친구들 모두 길을 건너갈 때는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아왔고요. 횡단보도를 건너갈 경우에는 손을 들고 건너가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을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의 안전수칙,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무엇일까요? 여기 보게 되면 빨간불이 보이고요, 녹색불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딩동댕, 네, 맞아요. 신호등입니다. 그러면 친구들, 신호등에는 길을 건너갈 때 빨간불일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며 녹색불일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불일 때 우리는 길을 건너가야 될까요? 건너가지 않아야 될까요? 네, 맞았어요. 빨간불일 경우에는 길을 건너가면 안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안전수칙인 거죠.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과 또 하나의 안전수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안전수칙은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전거입니다. 그러면 자전거와 관련되어 있는 안전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보호구를 착용한다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혹시나 내가 넘어졌을 때 나의 신체를 아니면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고요. 또 하나,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야간에는 라이트를 켜야 되고요. 과속을 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기본적인 점검을 하고 타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자전거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교통안전 표지판을 준수하면서 자전거를 타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안전수칙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왔던 무단횡단을 하지 맙시다, 아니면은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과 다른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크게 보게 되면은 안전수칙에 나의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안전수칙이 있고요. 또 하나의 안전수칙은 나의 신체를,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라는 두 가지 안전수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기본적인 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수칙만 알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은 나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 아닌 일터에서 일을 하는 장소에서는 항상 나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와 또 하나 나의 신체와 또 하나 다른 사람,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일하는 친구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안전수칙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직장에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자전거의 안전보호구가 무엇이 있는지, 나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호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안전모, 헬멧이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 두 번째는 뭘까요? 네, 팔꿈치 보호대입니다. 그건 뭘까요? 넘어졌을 때 나의 팔꿈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꿈치 보호대.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맞았어요. 안전장갑입니다. 똑같이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짚으면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갑을 착용을 하고요. 핸들에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네 번째, 뭘까요? 네, 맞았습니다. 무릎 보호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혹시나 내가 넘어졌을 때 무릎을 보호하기 위한 무릎 보호대. 이런 네 가지 부분이 내가 혹시라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호구입니다. 이런 보호구들은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갔을 때, 일하는 직장에 나갔을 때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나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호구들이 다 일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전수칙은 크게 나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안전수칙, 나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나의 신체나 몸이 아프거나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의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법이라는 테두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게끔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 일터에 맞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이것이 위험합니다, 저것이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주의하세요, 이럴 때는 조심하세요 라는 교육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게 되면은 누구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 저거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해서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생활했던 내용과 직장에 나가게 되면은 생소하거나 몰랐던 기구가 있을 거고요. 설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안전교육은 필수적으로 받고 업무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은 어떤 기계가 하나 보입니다.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 기계가 무엇일까요? 아마 주위에서 실제로 본 적은 없다 하더라도 TV나 동영상이나 어디에서는 한 번씩은 본 적이 있는 기계일 거예요. 이 기계는 컨베이어 벨트라는 기계입니다. 친구들도 아마 뉴스나 TV나 동영상에서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한 젊은 청년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으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마음에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의욕이 넘쳐 흘렀던 거죠. 그런데 이 업무의 담당자분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박스가 지나가고 있어요. 작은 박스는 오른쪽, 큰 박스는 왼쪽으로 옮겨놓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네?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주위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젊은 청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기다리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거죠.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친구가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박스를 막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청년은 너무 놀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벨트 안에 옷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벨트 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청년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무도 이 친구에게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할 때 어떤 위험이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이 기계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왜 위험하며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를 인지를 하여야 되는 거죠. 이 기계에서는요, 이 회사에서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는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게 되면은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옆에 보게 되면은 갈기라는 기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박스가 멈추었을 경우에,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었을 경우에는 이 박스를 그 갈기로 인해서 끌어내린다라는 교육이 있었으면은 이 친구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현장에 가게 되면은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터를 가더라도 처음에는 무엇이 위험한지요? 라고 물어보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이 컨베이어 벨트가 무엇이 위험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컨베이어 벨트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온 하나의 예인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은 이보다 더 모르는 기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사진들을 몇 장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자, 웬 파란색 기계가 덩그러니 떡 있어요. 이 기계는 어떤 기계일까요? 어렵죠? 처음 보는 기계일 거예요. 그런데 이 기계는 쓰레기 압축기라고 하는 기계예요. 말 그대로 쓰레기를 모았다가 압축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에서 여기 보게 되면 열려요. 열린 상태에서 쓰레기를 넣고 쓰레기를 딱 압축을 하게 되면은 이따만한 부피의 쓰레기가 압축이 되어서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내가 혹시라도 손을 넣었을 때 압축되면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을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주의사항이에요. 처음 보는 기계죠.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기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기계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약간 오토바이 같기도 하고요. 자동차 같기도 하고요. 우리 범퍼카 같기도 해요. 뭘까요? 이거는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탑승용 청소차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친구들 백화점이나 마트 가게 되면은 주차장 안에서 이 차를 타고 어떤 아저씨들이 웅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탑승을 해서 청소를 하게끔 도와주는 청소차입니다. 친구들이 혹시라도 이런 차를 운행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차 옆으로 지나갈 경우에는 이 차가 넘어져서 내가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는 속도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과속을 할 위험은 없지만 무게 중심이 위로 많이 쏠려 있어서 옆으로 넘어질 위험이 굉장히 많은 청소차인 거죠. 이러한 설비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을 때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업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친구들이 보기에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친구들이 밥을 먹는 주방에서 본 적이 있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맞았어요. 솥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쓰는 솥하고 크기가 굉장히 달라요. 정말 친구들보다 더 몸집이 큰 솥이 이 솥이에요. 이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조리실에 있는 압력솥이에요. 자, 조리실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작은 솥에다가 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큰 솥에다 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솥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솥 주위에 갈 경우에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고요. 이 솥은 고정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솥이 옆으로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장치가 있는데 이 솥을 이용하는 사람 외에는 이 고정장치를 만지면 안 돼요. 혹시라도 이게 뭐지라고 해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만지게 될 경우에는 이 솥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라든지 밥이 옆으로 쑥 쏟아져 가지고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옆에 보니까 웬 이상한 밸브가 있어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셔갖고 친구들이 또 얘를 막 돌리게 되면은 솥이 기울어집니다. 이 솥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친구들이 손으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얘 밸브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솥을 앞으로 기울였다가 뒤로 눕혔다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냥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만지게 되면은 솥이 기울어져서 똑같이 화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솥 위에는 아무거나 올려놓으면 안 돼요. 내가 그릇을 들고 가다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해서 이 솥 위에다가 그릇을 떡 올리게 되면은 이 솥이 풀려 있는 경우에 그 무게로 못 이겨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선은 뜨거운 거, 아무런 밸브나 잠금 장치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라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안전수칙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혹시라도 조리실로 업무를 나갈 경우에, 일을 나갈 경우에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안전수칙을 먼저 익히고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디서 많이 본 물건일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요? 네, 이거는 배식카라고 해서요. 아마 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많이 보일 수 있어요. 환자들에게 음식을 줄 때 이 배식카에서 음식을 꺼내서 환자들에게 음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이 배식카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거는 밸브, 버튼으로 인해서 이동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뒤로 가는데 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속을 할 위험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혹시나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배식카들이 있어요. 친구들은 이 배식카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을 쭉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지 물건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친구를 치인다든지 물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식카가 있는 혹시 조리실로 여러분들이 일을 나갈 경우에는 정확하게 조작 방법, 버튼을 어떻게 누르면 전진, 어떻게 누르면 후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배식카를 이동할 경우에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두 사람이서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식카를 운전한다 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 안전수칙을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하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교통안전, 자전거 안전처럼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뭐 쓰레기 압축기라든지 아니면 탑승용 청소차, 우리가 압력솥
배식카처럼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안전수칙을 하나씩 배운 다음에 업무에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치는 사고는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내가 지키지 않은 안전수칙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다치는 사고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자.